일단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는 콜라, 캔 종류 음료수, 탄산음료, 그 다음에 스팸 종류,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닭고기, 이거는 절대 섭취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그거는 아예 안 먹고, 육류도 아예 섭취를 안 하고, 그 야채 위주, 단백질이 필요하면 이제 두부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먹였는데, 정말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토나또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먹는 것부터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가리면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항상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0리터 마시고 자기 전에 또 마시고 중간중간 학교 갈 때 또 물통 들고 가서 계속 마시고 물도 많이 마셔줘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토피를 낫기 위해 환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토피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해롭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경험한 아토피의 해로운 음식, 첫 번째는 콜라입니다. 콜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화학 첨가물 집합체입니다. 콜라를 장기간 마신 사람 중에는 만성적인 신장, 간 기능 저하, 대장암 위험 등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어요. 콜라가 해롭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치아에 미치는 악영향이죠. 치아를 콜라에 담갔더니 수십 분 만에 치아 표면이 검보라색으로 변하며 심각한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콜라는 치아의 가장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까지 쉽게 손상시킵니다. 산성 성분이 너무 강해 단 몇 분 만에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를 마시면 가려움증이 얼마나 쉽게 심하게 올라오는지 실험해 보세요. 저는 아토피의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콜라를 꼽고 있습니다. 둘째, 스팸 소세지 통조림. 스팸 소세지에는 고기를 끈끈하게 만들기 위한 결착제, 인공색소, 감미료 등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색깔을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죠. 식품회사에서는 고기의 산화를 막기 위해 L솔비산 나트륨을 쓰는데 이 첨가물 역시 염색체에 해를 끼치거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통조림에도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써야 해요. 산도 조절제, 발색제, 향미 증진제 등 정말 다양한 첨가물이 섞입니다.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30일도 되기 전 몸집만 비대해진 병아리 닭으로 식탁에 오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MBC에서 보도한 닭고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온 덮개가 덮인 비닐하우스에서 닭은 서로의 몸을 부비며 겨울을 난다. 한국 농장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계산은 애시당초 없던 거로 봐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간혹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키웠던 방식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는 있어요. 닭똥과 먼지가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닭과 오리는 코를 박고 자란다. 적정한 환기, 바닥에 깔짚은 영어로 된 교본상에만 존재했다. 새벽녘이면 암모니아 가스가 위험치 4배까지 치솟을 정도. 닭의 호흡기는 금세 망가졌다. 닭의 호흡기를 통과해 가면서 닭의 점막을 전부 상하게 합니다. 점막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원성 미생물을 차단하는 1차 방어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 망가지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한 5, 6주령이 지나면은 폐사가 급속히 일어나거든요.
항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의 농촌은 지난 20년 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생제를 선진국의 10배 이상 사용했다. 이제 규제 없이 이제 먹이고 있죠, 일반 농가에서는. 엔노트릴 같은 경우는 그 잔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그것을 축적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진작에 그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생제를 아무리 먹여도 한 달을 넘기는 순간 호흡기 질병과 피부병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기 전에 닭을 팔아야 했다. 닭을 잡는 시기는 점점 당겨졌다. 1.5kg에서 그만큼 사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는 시기에 질병이 오는 시기에 벌써 이제 도개장으로 가거든요. 이게요. 한국 닭의 표준 중량은 이렇게 1.5kg으로 굳어졌다. 불행한 한국의 작은 닭. 하지만 연계가 맛있다는 말과 함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닭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동물 복제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만행은 고스란히 다시 인간에게 옮겨지고 있어요. 네 번째, 밀가루 음식. 저는 30여 년 전 아토피를 연구할 때 밀가루 음식을 일부러 먹었습니다. 과자부터 빵, 라면, 주위에 정말 흔하죠. 밀가루는 제게 위험한 식품이었습니다. 먹으면 부스럼과 가려움증이 훅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미국의 알레르기 전문 내과 의사 스티븐 왕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는 10여 년에 걸친 임상 경험으로 밀가루가 알레르기, 피부질환, 소화장애,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를 광범위하게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밀가루 섭취가 이렇게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걸까요? 박사는 글루텐이 몸에 맞지 않으면 흡수 불량이 일어나고 염증과 면역 반응이 신체 전반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밀가루 본래의 성질보다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은 먹기 편하고 맛도 좋지만 해로운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가공 과정 중 미네랄, 섬유질 등이 거의 사라지고 열량 위주로 제조되어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방부제, 감미료, 유화제 등이 다량 첨가되어 대사장의 염증 반응 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암, 우울증, 소화불량, 변비 등 다양한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이 해로운 이유도 비슷합니다. 맛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뿐 아니라 인공 향료, 방부제 같은 과도한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비만과 각종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며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입니다. 당연히 아토피 가려움증과도 직결되죠.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장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이 좋습니다. 둥글레나 생강차, 대추차, 계피, 쑥, 생물 생선과 재래식,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음식을 추천합니다. 순수 유산균 발효 식품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탄산 음료를 먹지 말고 허브넣은 물을 마시면 가공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각종 영양제도 제형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중에는 꼭 삼가하십시오. 여섯, 건조 및 반건조 식품. 포르말린은 강력한
보존과 방부 효과가 뛰어나 건조 및 반건조 수산물의 암암리에 사용됩니다. 포르말린에 노출되면 발암성 알레르기, 내분비계 교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식품 가공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식품 출하 전 충분한 휴약 기간을 거쳐 잔류하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 수용성 포르말린이 허용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양식장,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어류 기생충 규제나 저장 기간 연장을 위해 포르말린을 즐겼습니다. 생산자는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포르말린 유혹을 참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사람에게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말이죠. 쥐포, 오징어, 명태 등 건조나 반건조 생선, 어포류, 과일과 각종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지했던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믿고 싶지만 웬만하면 아토피 치유가 될 때까지는 이런 류의 식품을 먹지 말라고 권고드립니다. 7번째,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유통용 버터, 치즈, 초콜릿. 아이스크림에는 유화제, 방부제, 착색제 등 참으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버터와 치즈, 초콜릿도 같아요. 제품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품의 풍미와 질감, 장기 보존, 생산 효율, 제조 단가 낮추기.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의 건강 같은 건 뒷전입니다. 콜라, 햄버거, 치킨, 그리고 세상을 점령한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들. 사람들은 이런 음식에 열광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꾹 참아야 합니다. 가급적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미도록 하세요. 육식은 피를 탁하게 하고 사료 먹인 고기를 먹으면 더 가리워집니다. 소화된 식생활 문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끝없이 들어가는 수백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맞닥뜨린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었지만 아토피를 낫기 위해서는 알려드린 해로운 음식들을 잘 기억하고 먹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토피는 절대 완치되지 못한다는 걸 유념하시기